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톡톡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수단이 목적이 되면 인생은 게임과 같아진답니다. 뭐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게임으로 전락한답니다. 인생이. 우리 구독자님들은 수단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는 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117페이지인데 감기에 걸리면 잘 먹어야 기운 나지. 이제 뿌리칠 수 없는 유혹 이래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까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보온의 문제들이 계속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온 조치의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는 절식이다. 기운을 차려야 한다. 기운을 차려야 낫는다며 자꾸 밥을 떠넣으려 하는데 감기 증상이 중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배불리 먹는 것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기가 심하게 걸리면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몸에서는 밥 같은 게 들어오면 그거를 먼저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몸 고장난 데 수리를 하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점점 더 늦게 낫는다라는 거죠. 오한 증상이 있는 동안만큼은 비타민C와 따뜻한 수분만으로 만족해야지 씹어야 할 무언가를 먹으려 해서도 줄여 해서도 안 된다. 이때만큼은 먹는 것이 살이 되고 뼈가 되지 못하고 전신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첫째, 소화와 흡수를 위해 위장관이 원활히 움직이려면 막대한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데 감기에 걸렸을 때는 그만한 기운을 동원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엄마들은 그냥 일단 먹어야 낫는다고 막 먹이려고 했죠. 아이를 더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신 겁니다. 둘째, 피부 모세 혈관을 흐르는 혈류를 정상화하려는데 그 뜻이 있다. 평소처럼 딱딱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을 소화 흡수 배설하기 위해서 위장, 소장, 대장은 많은 양의 혈액을 반나절 이상 전세내어 충혈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또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몸을 회복하는 데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예요. 120페이지에 어떤 얘기도 있냐면 심장이 탈진하여 수축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각 장기들은 염증 수복에 필요한 혈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여 결국 복구 시점을 놓치게 된다. 특히 고열인 상태에서 신장으로의 혈액 유입량이 줄어들게 되었을 때 해열제를 과량 복용하게 되면 하루나 이틀 만에 신장염이나 신부전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물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들은 아프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일체 곡기를 끊습니다. 기껏 먹는 거라곤 물 정도 먹죠. 근데 인간만이 어리석게 자꾸 이겨내야 된다 그러고 입 안으로 밀어 넣어주죠. 그것이 더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1페이지로 끝나고 122페이지에 이제 5장이 시작됩니다. 상한론의 재탄생. 그래서 왜 찬 것이 문제를 일으키는가. 이제 이 배경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역사적 산물 중 하나가 인류 건강의 가장 큰 위험 요소였던 감기에 대한 소상한 대처법을 적은 1800년 전 장준경이라는 현인이 탈구한 상한론이라는 책이다. 후한 말기 장준경이라는 선비가 온 가족이 다 죽어요. 역병이 돌아서 온 가족이 다 죽는데 7할 이상이 이제 감기로 세상을 등지게 되는 것을 보고 연구해서 책을 쓴 게 이제 이 상한론이죠. 그 상한론을 그러니까 잘못 처방했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오는지를 근데 이 상한론이라는 책은 시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읽어봤는데 그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 찾아도 뭐 중복의 의미도 많고 해서 좀 어렵고 그 상한론을 쉽게 풀어놓은 책이 이 감기에서 백혈병까지의 비밀이라는 책인 거죠. 그래서 123페이지에 현대의학의 바이러스 대 한의학의 찬바람이라는 얘기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지난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감기가 cold인 거죠. cold 차다는 거죠. 얼음이에요, 얼음. 한의학에서는 상한론에서 말한 대로 상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어 신체 기능이 위축 저하되는 것, 그 상한이라고 합니다. 찬 기운에 몸을 상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말한다. 감기의 원인이
저항력이 떨어져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건데 면역력이 잘 움직이려면 열이 올라야 돼요. 그런데 감기에 걸리면 콜드, 몸이 찬 상태가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이러스들이 침입하는 거죠. 감기의 원인을 급득한 활동 에너지의 증가, 즉 과로라고 통일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감기에 걸리면 외국에서는 지금도 의사들이 뭐라고 해요? 그냥 따뜻한 차나 마시면서 비타민 C 먹으면서 그냥 푹 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서양 의사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잘못 전달돼서 감기 환자한테 해열제를 먹이고 항생제를 먹이는지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127페이지에 감기라는 현상을 가볍게 보기 전에 현대의학이든 한의학이든 무엇보다 먼저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해답을 갖고 있어야만이 감기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후유증, 가로 열고 폐렴, 중이염, 축농증, 뇌수막염, 소아당뇨병, 신부전, 심장판막증, 가와사키병, 간염, 루푸스, 류머티스 관절염, 베체트병, 근위축증, 쇼그렌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백혈병, 그리고 돌연사에 대한 정확한 예방책도 그에 대한 안전하고도 안전한 치유 방법도 확립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의학이든 한의학이든 자연치유든지 간에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28페이지에 약간 충격적이고 이게 이제 뭐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는 부분인데 결과부터 말하자면 백혈병이라 하면 오로지 단순 감기를 치료하는 초기 과정에서 현대의학의 그릇된 판단이 개입되어 일어나게 된 인재이며 의료사고일 뿐이다. 이렇게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6장에는 이제 후유증 없는 감기, 그래서 이제 수많은 난치나 불치라 불리는 급만성 질환들이 만연하고 있는 현상은 우리가 매일 3회 이상 이용하는 한편 남짓한 식탁에서 비롯된 문제들을 이와 동떨어진 제3의 장소인 병원에서 해결하려 들었기 때문에 파생된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의 재료라는 단순한 사실을 순순히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대부분의 문제가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전에도 이제 다른 책을 풀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삼풍백화점이나 그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냐는 거예요. 부실한 재료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만드는 재료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들이거든요. 이게 부실한 게 계속 들어오게 되면 결국 부실한 재료를 가지고 우리 세포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트랜스 지방이죠.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 해서 세포막이 변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세포 안으로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침투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 몸이 단기간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죠. 감기와 식체라는 증상만큼이라도 가정에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놓는다면 합성의약품의 부작용과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훌륭한 방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먹거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몸이 아프다고 한다면 내가 무리하지 않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134페이지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중간에 뭐 마황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뭐 한의학 얘기는 뭐 제 전공이 아니니까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하고, 오한 기간은 단식 기간이라고 할 만큼 철저히 소화기계에 무리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리를 주는 일은 체온 이하의 음료수나 음식을 먹는 일, 평소 음식량의 30% 이상을 먹는 일, 그러니까 과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소 음식처럼 딱딱한 것을 먹는 일,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오한 증상이 있는 동안만큼은 비타민C와 따뜻한 수분, 가로 열고 숭늉, 야채 주스, 된장국, 프로틴 파우더, 가로 닫고, 이런 것만으로 만족하며 씹어야 할 것은 먹지 않는 것이다. 이게 체온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오슬오슬 추울 때 게지탕 이런 거 나오는데 제가 게지탕이 뭔지 모르겠고, 뭐 그래서 그런 거는 풀어드리기 좀 어렵고, 어쨌든간 입맛이 없을 때는, 아니 감기가 오한이 있을 때는 유동식만 먹어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발열은 다음 세 가지가 합쳐서 일어난다. 열이라고 하는 거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첫째, 오한 증상으로 땅구멍이 닫히게 되면서 쌓이는 내열과,
둘째, 소화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위장관 내 적재된 음식물의 배출 속도가 느려져 생기는 부패에 의한 열. 셋째, 부패로 인한 유독물질을 간장에서 처리하면서 생긴 간의 염증으로 인한 간열. 이 세 가지 원인으로 발열이 일어난다. 발열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발열을 내거든요. 이런 것들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구멍을 열어줘야죠. 땅구멍을 열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을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은 아랫목에 묻었던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 조상님들이 되게 현명하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14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뭐 좀 좋은 얘기가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평소 감정과 육체 관리를 면밀히 하여 감기에 걸리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감기에 걸리더라도 이제 마황탕이나 계지탕으로 끝을 내며 유동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뭐 감리차나 아니면 비타민 C를 복용하신다거나 이렇게 또 따뜻한 물로 똑똑한 사람은 과식과 보온 조치가 허술하였음을 재빨리 알아차려 뭐 시후계지 건강탕 근데 이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감기를 마무리할 줄 알며 눈치라도 있는 사람은 모자란 에너지를 바닥내고 음료수를 차게 먹고 과식한 일을 후회하며 소시호탕으로 더 이상 감기의 후유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다. 이건 전부 뭐냐면은 발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을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145페이지에 내열 한계치가 그러니까 몸에서 열이 나는 한계치에 이른 심장은 열을 식히기 위해 전신을 혈액으로 보내려고 빠르게 고동치게 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헉헉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느라 가만히 누워 있는데도 숨이 가빠진다.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은 곧장 머리로 올라가 뇌를 뜨겁게 달구어 놓고 두뇌는 냉각 장치가 고장난 컴퓨터처럼 시스템이 다운되어 명료한 의식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진다. 당하고 놀란 나머지 병원으로 달려갈 때쯤이면 이미 몸 곳곳에서 염증이 한창 진행되어 뇌막염, 각막염, 중이염, 폐렴, 췌장염, 신우염, 고환염, 가와사키병이라는 의심을 받기 십상인 상태가 되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 병원에 가게 되면 이런 병들을 판정받을 상태까지 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막 열이 나서 숨을 몰아쉬고 하면 그걸 버틸 부모가 별로 없는 거죠. 163페이지에 해열 진통제를 먹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흐르면서 감기 증상이 자꾸만 바뀌고 후유증이 생기는 이유는 단 두 가지밖에 없다. 과라운 후에도 절식이나 단식을 하지 않고 평소대로 먹은 사실, 열이 난다 하여 찬물을 마시고 보온을 게을리한 사실, 이 두 가지다. 그러니까 해열제를 먹으면 큰일 난다는 걸 이 저자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6장이 끝나고요. 7장이 시작되면서 병원이 필요 없는 증상별 자연치유법 해가지고 이제 155페이지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응급의학실에서 다뤄져야 할 심장마비와 같은 응급 상황이나 사고로 인한 외상, 충치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며 이분도 그러니까 병원을 가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이로운 질병이란 감기와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암을 말한다. 셋째, 병원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질병이란 감기의 대표적 급성 후유증인 뇌수막염, 가와사키병, 신부전, 심장판막증, 자가면역질환, 백혈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가야 될 질병이 있고 병원을 굳이 안 가도 되는 병을 자제해야 돼. 그러니까 때로는 병원을 가야 할 병행을 해야 될 것과 병원을 가지 않아야 할 병, 이거 구분해서 생활을 하시라라고 저자는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157페이지에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음식과 음료는 체온과 같은 정도로 데워 먹어야 하며 그러니까 따뜻한 거를 먹으라는 얘기예요. 열이 난다고 찬 거를 먹이지 말고요. 그러면 더더욱 열을 더 내야 되거든요. 비타민C를 성인 기준 하루 4g 섭취하도록 한다. 음식은 평소 양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며 죽이나 수프 형태로 먹는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딱딱한 음식을 먹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걸 다 유동식으로 따뜻하게 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인 기준 4g을 섭취하라고 했는데 4g이면 4,000ml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0ml를 밀어넣게 되면 감기는 더 이상 스톱이 됩니다라고 석사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163페이지에 뭐 체했을 때 그래서 음식으로서 가장 좋은 소화제는 된장이나 청국장이다.
그러니까 굳이 뭐 소화제가 아니더라도 된장이나 청국장을 된장국이나 청국장국을 끓여 먹으면 체했을 때 또 상당히 좋다는 얘기고요. 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이래서 7장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고 167페이지에 8장이 시작되면서 8장은 어떤 제목을 갖고 있냐면 감기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당 영양소라고 이제 합니다. 감기약은 없다는 말은 약의 능력으로는 침입한 감기 바이러스를 살멸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설령 침입한 바이러스의 생명력을 끊을 수 있는 약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화학 독성은 먼저 인체 세포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감기는 없어요. 감기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항생제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체온 유지는 미생물 감염의 예방 수단이다. 모든 질환 치유의 출발점이다. 오한이 들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체온 유지에 실패하였다는 뜻이며 이는 감기 바이러스의 침입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너무 차게 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제가 되게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97년도에 이탈리아를 배낭여행을 그때 이제 결혼 3년차 때 신혼 때였는데 배낭여행을 갔었어요. 집사람하고 이제 배낭여행을 갔었는데 그 당시 이제 로마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기온이 40도에서 42도, 43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햇빛에 나가면 너무너무 뜨거운데 그늘로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오스트리아에 있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잘 몰라가지고 샤워를 한다고 찬물 쪽으로 돌리고 했는데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딜 뻔했거든요. 나중에 그걸 이제 물어보니까 밖에 기온이 40도가 넘기 때문에 찬물로 갑자기 세게 되면 쓰러진답니다. 그래서 큰일 나서 딱 뜨거운 물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덥다고 찬물로 막 끼얹고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76페이지에 독한 감기 바이러스가 창궐한다 하여도 바이러스의 감염력이다 공격력을 방어해낼 수 있는 면역력이 발휘될 수 있는 방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게 뭐예요? 체온을 따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이 감기 바이러스를 죽여 없애는 것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해마다 새로운 버전으로 등장하는 감기가 그저 비켜가 주기만을 기도하는 일에서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박멸이란 성공할 수 없는 무가치한 도전이기 때문이다. 자연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바이러스의 진화는 우리가 막을 수 있거나 참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0페이지에 이제 제가 밖에서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스, 퓨젠 A형 독감, 조류 독감의 임상적 차이점은 글자가 다르다는 것뿐이다. 이분도 약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막 기분 내키는 대로 적어놓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자료를 바탕으로 여기 굉장히 많은 자료들도 있는데 아주 181페이지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가공된 허구가 권위를 갖게 되면 인간이 갖추고 있는 어떤 예리한 비판 능력도 잠재워버릴 수 있다. 그것이 군중의 무리의식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이다. 한 나라를 경제공황으로 몰아넣는 일도 군중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면 간단히 이루어지며 반대로 늪에 빠진 경제를 살리는 일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대중에게 심어줄 수만 있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19 때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코로나19에 그냥 코비드19에 그냥 공포감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현상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이 지켜봤었거든요. 하여간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스의 희생양, 닭과 오리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재밌는 게 183페이지에 우리 식단에 오르는 수많은 두발, 네발 짐승 모두가 사도세자가 겪었던 가혹한 뒤주형벌을 치르고 난 후 잡혀온 것들이다. 그러니 얼마나 좀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184페이지 조금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인간이 발휘한 얕은 꾀가 항상 엄청난 더 많은 희생으로 되돌아왔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2장이 완전히 이제 2챕터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3챕터로 넘어갑니다.
더운 여름이라고 너무 찬 거 즐겨 드시지 말고, 그런데 이제 찬 음료를 찾게 돼요. 저부터도 막 더우니까 찬 음료를 찾게 되는데, 물론 이제 저는 물 위주로 많이 찾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 덥다고 너무 찬 음료 찾지 마시고 체온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건강한 여름을 나시기를 기원드리고, 올여름은 더위가 늦게 시작해서 약간 늦더위까지가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건강에 더 신경 쓰셔서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